안녕하십니까, 박정입니다. 요즘에 그 전세 관련 뉴스를 보면 약간 혼란스러워요. 막 오르고 있다. 또 어떤 뉴스를 보면 뭐 과천 일대 보면 전세 내려가고 있다. 물론 이제 전세란 게 상당히 국지적 특성이 강하죠. 지역적으로. 근데 좀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정부의 말을 들으면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있다. 즉 우리가 보면 어느 지역 보면 진짜로 대규모 새 아파트 막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죠. 그래서 전세 가격을 하락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또 가서 보면 좀 지나면 의외로 우리 보통 이제 한 바퀴 돌아야 그게 좀 사라지고 한다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전세가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하죠. 어떤 지역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주택 공급이 정부 말처럼 충분하게 보여도 또 대량으로 일어나도 전세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현상,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주택 공급 충분해도 전세 가격 오를 수 있다 하고 왜? 라고 제가 이제 이 말을 해놨죠. 왜일까요? 자, 우선은 이제 기사 하나를 보시면 집값 내리자 오르는 미친 전세가 세입자들 발동동. 뭐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재건축 관련 얘기예요. 재건축 관련 얘기. 그래서 이제 이주 우리가 말하는 이주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지역은 이주 문제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이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도 있고 뭐 이런데 근데 전세 풍기라에서 말하는 이유는 이제 연관된 단어는 집이 부족해서 우리가 보통 전세는 주택, 공급주택 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좀 달라 보여요, 사실 지금 상황은. 보통 이렇게 주택 부족만 생각하는데 약간은 지금은 다른 이유가 있고 그 다른 이유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택이 부족해서 전세가격이 오른다. 이렇게만 생각이 좀 다른 얘기 같고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하고 전세집 부족하고 약간 별개의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라는 약까지 이렇게 현상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로 금리 시대의 도래 하면서 제목이 좀 재밌어요. 코로나19가 만든 제로 금리의 가시밭길. 왜 그럴까요? 제로 금리 뭐 돈 쓰기 빌려 쓰기 이자 싸다는 소리인데 왜 가시밭길? 근데 제가 읽어드리면 사실상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사라졌다. 저거 무서운 얘기죠.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임대 주인이라면 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 봐야 의미가 없다. 즉 전세 보증금을 높이 받아봐야 너무나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의미가 와닿지 않는다. 제가 이걸 돈을 번다 생각 안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주택이 뭐 차익형 투자를 하신 분은 모르겠는데 그 아닌 분들은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자도 줄고 보험료 나갈 돈은 많은데 이제 이자 생활자들 말하는 위주인데 은행 이자가 너무 내려가면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처음으로 0%대 금리 기준금 내려간 거죠. 이런 걸 접해본 적이 우리는 없어요. 참 보증금을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는 은행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이 보증금의 활용 의미에서 봤을 때 옛날에 이제 집주인분들이 의미가 없어진 거고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 이자가 없다 이 말이 되면 사실 전세 보증금은 정말로 그냥 빚일 뿐이에요. 또는 물가가 좀만 상승해버리면 돈이 많이 막 풀리니까 여기저기 실제 물가 상승 대비 금융이자는 따라가질 못하죠. 저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말할 때 이제 속칭 말하는 게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즉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의미가 없는 손해인 쉬운 말로 의미가 없는 정도가 손해죠. 밖에 물건 사는 가격이 100원짜리가 120원 근데 나는 100원 넣어놨는데 101원 이 상태.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손해가 되는 거죠. 은행이 넣으면. 그래서 전세를 놓기 싫어하죠. 그래서 집주인이라면 전세 놓을 거냐라고 여쭤보면 저런 상황에서 왜? 어쩔 수 없이 넣어놓죠. 근데 사실은 넣어놓을 이유가 상당히 사라지게 되죠. 사실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경제 위기가 많이 오면 좀 갭 차이가 작은 지역,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과 매매 가격이 좀 차이가 작은 지역의 경우에는 보시피 이제 걱정이 되죠. 세입자 입장도. 야, 이거 집값 좀만 움직이면 전세 들어갔다가 사고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 판호사가 많아지겠죠.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갭 차이가 많으면 그 정도가 안 일어나는데 작은 지역들 말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간계층 약화는 뭐냐면 이제 다른 이유죠. 아까 말대로 금리 문제에 의해서 제로금리에 의해서 보증금의 활용도가 적어져서 전세 놓기 싫다 이런 경우 되는 거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자 이제 코로나 여파로 보시면 이제 그 CGV 희망특 이 부분이죠. 그래서 되게 안 좋아지는 거 임직원 절반 유급휴직 뭐
뭐 이런 말 많은데 이런 것들 현상 이거는 뭐죠? 감원 칼바람, 감원 칼바람, 시력 급여 창구 북적 한숨 나오죠. 그러니까 자영업만 말하는 거 보통 이제 우리 자영업 안 좋아하는 건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자영업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셀러리맨들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산층을 바치는 세력인데 그런 부분들의 기사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관리비 카드가 뭐로 막나? 뭐 대구 기사로 돼 있지만 사실 자영업의 대부분의 얘기죠. 뭐 재택근무하는데도 겁나 하는 거죠. 이대로 잘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중간계층 약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마지막 약화됐을 때 마지막 비상금 뭐죠? 집이죠. 임대 보증금 또는 지방에 조금 갖고 있었으면 그거를 이제 던져서 임대로 가야 되겠죠. 자가 소유해서 이제 임대로. 그게 마지막 비상금이죠. 보통 이제 차 팔고 전세 많이 뭐 보험 이런 거 깨고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렇게 집을 줄여갈 때 선호하는 게 그 안에도 돈을 쪼개서 가는데 월세 왠지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나가는 느낌이 나가는 거 맞잖아요. 이게 이제 날아가는 돈, 속칭, 녹아나는 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호하면 당연히 저런 상태의 중산층이 무너질 때 선호하는 것, 좀 더 조그만 집을 갈 망정, 좀 더 멀리 갈 망정. 마지막 보증금이라도 안 까먹고 싶죠. 그래서 전세를 당연히 선호하게 되죠. 당연히 선호는 이 전세죠. 당연히 전세 경쟁이 심하죠. 오히려. 아까 두 가지만 보면 이러한 상황이에요. 잠깐 보시면 저금리 시대에 이제 너무나 오랜 금리 시대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받아봐야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세를 안 넣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반전세 성향이 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이 중산층이 무너져 갈 때 저렇게 그분들이 마지막 활용도 비상금이 집인데 보증됐던 집 매매가 됐던 그 공간을 줄일 때 이분들도 전세 관련 수요는 또 많아진다 이거죠. 아까 위의 내용은 전세를 내는 집이 줄어드는데 이쪽은 전세 갈 이유가 많은 그런 임차인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미스매치하면서 전세가 풍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집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전세가 풍기 현상이에요. 반전세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전세가 부족하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입자가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 말고 세입자. 그러니까 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개발구역 이게 이제 전국적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도시개발구역 보면 보시게 여의도 뭐 3.2배 새로 지정 이 부분이죠. 새로 지정된다. 즉 여전히 도심 재생은 가고 있다. 전국적 얘기예요. 이거 전국적 얘기하는데요. 전국적 얘기하는데 즉 이게 경기가 나쁘든 뭐 하든 간에 이제 제로금리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그 도심 재생과 연관성 얘기해서 금융위기 적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다시피 집은 어떤 일부 지역으로 아까 처음에 뉴스가 그거였어요. 집값 내려가는데 미친 전세값 그게 일부 지역에 이제 재건축 이주에 의한. 그러니까 즉 지역별로는 저 일은 계속 일어날 거다. 근데 문제가 뭐다? 전세에 나온 물건이 적다. 주인들이 전세 싫어한다. 근데 경쟁은 임대 보증과 전세 갈 사람은 더욱더 많아졌다. 더군다나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는 저런 식으로 재건축 재개발 또 간댄다. 환장한 노릇이죠. 환장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주택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전세 가격이 내려간다고만 말하기에는 힘든 지역들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유세 부담. 이건 이제 보유세 부담 얘기죠. 말하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 보유세. 지금 이제 공시지가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부담 아닌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죠. 워낙 고가 아파트들은. 그런데 일부 누군가는 부담 분들이 있겠죠. 보유세 부담 당연히 집이 뭐 한 채 더 있다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월세로는 아니 전세로는 커버가 안 되잖아요. 나오는 돈이 없으니 은행 그 돈 받아서 내봐야 세금 못 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반전세를 넣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몇 가지를 겹쳐보면 지금까지만 보면 이렇잖아요. 1번 저금리 정리하는 거예요. 1번 저금리 전세를 놔야 이유가 없다. 2번 전세 갈 사람 많다. 중간층들이 무너져서 집을 줄여갈 때. 3번 자 아까 말대로 일부 지역의 도심 대상은 여전히 간다. 그래서 오히려 머리 아프다. 심하게 머리 아플 상황이 생길 수 있다. 4번 자 이번에 공시지가 막 오르고 해서 보유세 올라갔는데 그 세금을 전세 나와서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반전세 나야 된다. 주인들은. 그래서 갈수록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가장 문제는 전세 물량이 없는 거는 집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지역은 상당수는 갈수록 전환이에요. 전환.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인들은 전세를 놔야 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는 전세를 가야 될 이유가 많은 상황이죠. 근데 시장이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집이 부족한 것과 전세 집이 부족한 건 좀 구분하자, 이 얘기 하나가 있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건 뭐냐면요, 임대 문화의 전환.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점점 양극화도 되니까 문화가 전환된다. 제로 없는 시대가 돼야지 사실 월세 문화, 전세를 우리가 예전도 몇 년 전부터 전세 문화가 점점 사라질 거다. 근데 그거의 가장 큰 압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저금리예요.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뭐가 이게 의미가 없어야 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초저금리 하다 보니까 일본은 은행에 돈 넣는 게 관리비 개념이 되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죠? 집에 개인금고 있는 사람 되게 많죠. 그래서 현금을 쓰시죠. 그래서 일본이 카드가 발달 안 했죠. 왜? 현 뽑았으니까 집에서. 그래서 카드 발달을 안 해요. 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거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압력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전세가. 근데 우리가 옛날 오피스텔 월세 받듯이 뭐 단순히 보증금 1,000 받고 대부분 월세가 이건 아닌데 반전세 개념으로 일부 중간 정도의 전세를 잡고 이런 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이제 전세가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힘을 내겠지만 일부 또 가격도 그래서 일부 지역은 버티게 하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반전세가 많아지면 이건 좀 따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한 말 결론 나왔으니까 반전세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게 너무 많아지면 사람 이제 포기를 하기 시작하죠. 너무 전세가 높으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예전에 보면 월세 안 나가도 전세 놓으면 바로 한 번에 나가거든요. 왜? 그 정도 귀하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개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반전세가 너무 많아지다 보고 그게 전세가 폭에 일어나면 점점 문화가 바뀐다. 그래서 임대 문화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세 물량에 거기서 또 경쟁 심화, 이게 왜 얘기하냐면 이 반전세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공급 충분해서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전세가 많이 나오다 보면 거기서 경쟁이 부딪히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이제 가격이 약간 정리가 되겠죠. 그래야 좀 가격이 잡히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나갈 얘기가 있긴 있죠. 이 반전세 문화가 전환됐을 때 전세가 한동안 가격을 버텨줄 때 우리가 말하는 가격 그 조정의 폭 지역별로 좀 다르겠죠. 그거를 이제 많이 공부들 하시니까 구독자분들이 알아서 좀 판단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어떤 이제 전세 뉴스들의 혼란은 저런 이유예요. 저런 이유니까 주택 공급과 옛날처럼 단순하게 전세 가격 하락 이거하고 바로 연결해서 말할 수는 없는 시대가 와버렸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엔 다른 걸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